내분비계의 호르몬이 중요한 것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전이기 때문이다. 항상성이란 인체의 어느 한 곳에 불균형이 생기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며, 이러한 균형이 깨진 상태가 바로 대사질환이다. 호르몬은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매개하며 성장, 발생, 생식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통합조절자이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기관계는 내분비계와 신경계와 면역계가 있다. 그러나 신경계와 면역계는 그 태생이 호르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경계는 내분비계나 면역계의 손상으로 인해 외부 요인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퇴화하지는 않는다. 면역계 또한 신경계나 내분비계가 이상을 일으켜 약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역시 자연적으로 퇴화하지는 않는다. 신경계와 면역계가 약화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내분비계 호르몬의 퇴화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내분비계의 호르몬만이 아무런 외부 요인이 없이도 스스로 퇴화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자연 생태계가 호르몬을 통해 번식을 마친 개체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종족보존이라는 대명제만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각 개체는 종족보존의 임무를 다한 후에는 먹이경쟁 등 이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자연 생태계가 선택한 조기사멸의 기전이 바로 호르몬이다. 인간은 누구나 30세 정도가 되면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60세 정도가 되면 70%나 소멸되고 80세가 되면 90%까지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호르몬이 번식을 마친 개체를 빠르게 늙고 병들어 조기에 사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분명 인간에게 우호적이지만 이처럼 노화와 질병이란 영역에서만큼은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적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존재이지 적응하고 공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불리한 질서와 맞서 싸우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슈퍼크림 229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인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체외로부터 얻어 자신의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산화되어 에너지로 이용하며, 이때 생긴 불필요한 잔여물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 배설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대사라고 하며, 이러한 대사 과정 어느 곳에서라도 이상이 생기면 대사 이상이 초래된다. 이것이 통상 말하는 인체의 대사증후군이다. 이러한 영양계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를 총괄하여 조절하는 물질이 효소이며, 효소를 지휘 감독하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영양계는 단순히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과정 및 필요량, 영양소 과부족 등 영양현상계뿐만 아니라 성장, 노화, 운동, 환경, 질병 등 생리적 이상과 영양과의 관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영양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영양계, 영양계와 효소,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내거나 살과 피로 바뀌는 현상도 이 일부 과정이다. 그런데 인체의 이런 화학반응에는 이를 돕는 조력자가 있다. 바로 몸속의 촉매인 효소이다.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촉매가 있으면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도 빠르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을 합성할 때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아미노산을 100개밖에 못 만들지만 효소를 이용하면 1000개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이러한 효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들이 모두 이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일정량의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효소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인체의 운영을 도맡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하지만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그 숫자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왜일까? 효소를 지휘 통제하는 것은 호르몬이다.
나이가 들면 효소가 줄어드는 원인은 효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운용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의 노화시계는 인체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줄임으로써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인체를 노쇠하게 만들고 조기에 사망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호르몬이 결핍된 노인은 멸치를 하루에 수백 마리씩 먹는다 해도 골다공증을 피할 수 없다. 멸치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성분을 분해하고 합성하여 골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대사효소가 거의 사라져 골세포의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호르몬으로부터 시작된 지리명령 체계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영양계의 전형적인 대사 이상이며, 호르몬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살과 뼈가 필요로 하는 적정 영양소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질병에 걸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도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우리 몸에서 일정한 농도로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으면 우리 몸은 균형이 깨지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나타난다. 인체의 종합사령탑인 신경계의 조절작용은 뉴런과 직접 연결된 세포에만 작용하며 전달 속도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효과가 빨리 사라진다. 반면에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장기와 연결된 자율신경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로, 혈액을 따라 온몸을 이동하면서 세포로부터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물질이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인체 어느 부위에서나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호르몬의 조절작용은 신경계보다는 느리지만 긴 세월 동안 지속되며 생장이나 발달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사질환은 호르몬의 이상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슈퍼크림 229는 이러한 인체의 대사 이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강계의 전략무기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호르몬은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구용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주사제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모두 비용이 너무 비싸다. 더구나 과도한 성장 호르몬 등의 투입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개인별 적정 투입량을 산출하기 어렵다.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진다. 그러므로 표피가 얇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 부위로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 피부 밑에는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총칭한 림프계가 있다. 림프계는 전신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림프관을 통해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과 호르몬 등의 물질을 림프에게 실어 정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림프절을 통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흡수시킨다면 림프액과 혈액을 통해 적절한 양의 물질을 필요한 기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혈액에 흡수된 호르몬은 심장의 활발한 운동에 의해 필요한 장기에 공급되며 정상적인 대사활동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림프절은 우리 몸의 팔목과 겨드랑이, 목밑과 귀, 사타구니와 오금 등에 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슈퍼크림 229는 피부의 어느 부위에 발라도 흡수되도록 만들어졌으나 림프절 부위에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5일간 5개 부위를 바꾸어가며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2일을 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슈퍼크림 229와 파사의 호르몬 제품은 근본부터 다르다. 슈퍼크림 229는 100% 자연 유래물질로 만들어진 천연 성분의 제품이며 케미컬 방부제나 화학 성분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또한 슈퍼크림 229는 그 안전성을 FDA가 인정하여 국가의약품 코드를 부여한 세계 최초의 얼굴에 바르는 종합 호르몬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효과가 강력하며 부작용도 없다. 위의 그래프는 연구기관을 통해 파사의 유사제품과 슈퍼크림 229의 흡수력과 약효를 실험한 자료이다. 한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퍼크림 229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슈퍼크림 229를 3개월 이상 바르게 되면 심혈관계와 소화계의 장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체 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혈당 및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뇌졸중을 예방해준다.
내분비계가 정상화되면서 대사 이상으로 발현된 대부분의 증상은 6개월 이내에 호전된다.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골세포로 영양소가 골고루 전달되어 골밀도와 근력이 증가되고 근육량이 늘어난다. 노년층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기억력과 면역력이 높아져 활력을 유지시켜준다. 다음 사진들은 슈퍼크림 229를 바르면서 수개월간의 변화를 관찰하여 촬영한 것이다. 50대 이상이라면 약 6개월에서 1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모의 변화이며 얼굴의 잔주름이 사라지고 잡티가 개선되며 피부의 윤택도 살아난다. 심한 목주름이 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손등의 피부가 현저히 부드러워지고 남성의 경우 근육질의 몸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머리에 대한 증세 개선 효과도 뚜렷이 나타난다. 사진에서 보듯이 발모는 물론이고 발모된 모발이 점차 굵어지면서 두피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